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178쪽이죠.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 의무 핵심 중개행위로 들어옵니다. 출제 빈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데 28, 29, 31 그리고 32회 출제한 걸로 되어 있네요. 매회 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중개행위예요. 법제 25조가 실려 있으니까 조문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자, 교재 지금 178쪽 법제 25조 색깔 칠해진 부분이에요.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 1항입니다. 개업 공인인증서는 밑줄이에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밑줄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밑줄이에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의 밑줄이고요. 토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 밑줄이에요. 자, 이게 확인 설명 의무예요. 자, 다음에 1호입니다. 중개사물에 해당 중개사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설명해 줘야 되고, 2호 법령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을 설명하고요.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자, 2항 내려갈까요? 개업공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사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다음 3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밑줄이에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밑줄입니다. 자, 1항에 따른 확인 설명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의 밑줄이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의 교부 밑줄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밑줄 긋고요. 이게 여백이 좀 안 나오는데 3년이라고 메모하세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해 오는데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돼요. 다만 확인 설명 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 전자계약을 했을 때는 보관 의무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사항 갑니다. 제3항에 따른 확인 설명서는 개업공사.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밑에 동그라미예요. 해당 중개행위 한 소속공사가 있는 경우는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 밑줄이에요.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함께 서명 및 날인의 밑줄이에요. 서명 날인 의무였고요. 자, 25조 2. 개업공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오늘 핵심 중개행위로 들어오는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해놨고요. 중개가 완성된 후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 중개행위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밑줄 쭉쭉 끈 이유가 이 밑줄 친 부분을 바꿔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 가지고 시험에서요, 장난치잖아, 이른바. 장난치면은 엄청 여러분들이 속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나갈 건데, 자, 그러면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거든요. 을과 거래하셔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예요. 개업 공인인증서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에 밑줄 그은 이유가 완성된 때에는 이렇게 바꿔내요. 틀렸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에요. 쌍방이 아닙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을 하랍니다. 설명을 하고 엔드죠 지금. 그러니까 설명하거나가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제시하라고 그랬지 교부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까지만 하면 된다. 그럼 이 설명의 근거 자료가 뭐였냐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손님한테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관련 각종 공부를 얘기하죠. 그럼 이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뭐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 확인서, 등기상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란 말은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죠. 그래서 시중 18개 그 공부를 하나로 통합시켜갖고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만들어놨는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잘 안 써요. 이거. 자, 그래서 일단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교벌음은 없다. 이 정도.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누구냐의 문제가 있죠.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개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확인 설명을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소공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속공사는 확인 설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재는 뭐 확인 설명 의무가 소공한테 있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그런 견해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인 설명 의무는 이제 소공한테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좋아요. 그러면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고요. 소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개보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이 확인 설명에 대해서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이 교재에 나와 있죠. 179쪽에 먼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물 정보에 대하여 손님에게 이제 브리핑을 해주는데 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결국 손해배상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쓰는 자가 제일 잘 알아요.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이자에게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부 가려졌는데 보이긴 하시죠? 자, 그래서 매도인, 임대 의뢰인이죠. 이자는 이전 의뢰인이에요.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아니에요. 요구할 수 있답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자료를 주면요.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 줬다. 불응시 조치를 주어야 돼요. 불응시 조치를. 그럼 만약에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이 사실을 취득 의뢰인이죠. 쓰는 자예요. 이제 매수인. 그러니까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불응 시에는 이 사실을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하고 읽으란 얘기예요. 확인 설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태에 관한 자료권인데 이게 이른바 면피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뭐는 상가 이런 거 의뢰받았을 때요. 하자 사고 때문에 상당히 실무적으로 피곤해요. 손님이 이제 하자 때문에 트러블을 자꾸 이제 걸거든요. 그럼 이제 조사를 할 때 한계가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조사를 할 때 하자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 면피권을 이른바 준 거죠. 그럼 이제 손님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그 사실을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단독주택 중개 의뢰를 받고 현장 답사를 갔는데 중천장을 새로 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물이 새가지고 팔려고 새로 했구나라는 짐작이 되는데 이거 뜯어와라 한번 보게 물 새고 있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불응 시에는 이렇게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물 셀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손님이 불응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에서 그 사실도 기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거래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좋은 물건이 없다. 이거 올수리했다 이거. 그리고 6시에 손님 나오기로 했으니까 얼른 이제 있는 돈이라도 넣고 가셔라. 200이든 100이든 넣고 가셔라. 이럽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손님한테 시달지 마시고요. FM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 자료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요구 못하고 있죠. 어쨌든 자,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권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신분증 제시 요건하고 지금 180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개업공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뭐 등기권리죄라든가 이런 것도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를 함부로 요구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자 등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신분증 제시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80쪽에 우리 교재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 그 다음에 대상, 소공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거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확인 설명 시기는 중개 의뢰받은 게 완성되기 전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럼 그게 이제 180쪽에 설명이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항을 설명해야 되느냐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설명해야 되느냐. 교재 181쪽에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이 있죠? 자, 그럼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 읽어드리겠습니다. 181쪽 맨 밑에요. 1번입니다.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에 밑줄 그으시죠. 그리고 기자의 동그라미예요. 기. 다음 2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된다. 권리관계에 밑줄 그으시고 권의 동그라미. 다음 3번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해야 돼요. 거자의 동그라미예요. 거래 증명할 때 거.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설명합니다. 중개 보수에 밑줄 긋고 산출 내역에도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숫자 있죠. 중개 보수 수의 동그라미. 다음 4번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관한 사항 설명해야 됩니다. 공법상 제한. 여기에 밑줄이에요. 공법상 제한. 그리고 공자의 동그라미예요. 공. 다음에 수도전기가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야 됩니다. 시설물의 상태 밑줄 그으시고 시의 동그라미. 자, 다음 6번입니다. 벽면 도배 상태 설명합니다. 벽면 할 때 면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벽면 및 도배 상태 옆에 여백이 있죠. 그 여백에다가 바닥면이라고 써놓으세요. 바닥면. 바닥면이 추가됐어요. 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면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번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을 설명해야 돼요. 환경 조건에 밑줄 그으시고 환의 동그라미. 환. 다음에 8번입니다.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입지 조건에 밑줄 그으시고 지의 동그라미. 입지할 때 지. 다음에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밑줄이고요.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것도 밑줄이에요.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리고 조세할 때 세의 동그라미입니다. 세. 자,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 10가지를 모두 다 읽어봤습니다. 동그라미 친 게 10가지예요. 우리 번호는 지금 9번까지가 있는데 거래 예정 금액과 중개보수를 나눴기 때문에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두음자를 땄어요. 암기하자는 뜻이죠. 그러면 확인 설명사항 10가지가 먼저 기본적인 사항 설명하는 거예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이때는 대장을 제시하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되고,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은 권리관계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등기상 증명서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참고, 만약에 이 물건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 그럼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채권 최고액은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권리자가 누군지 설명해야 되겠죠. K은행이다 라고 브리핑합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으로서 채권 최고액 5억이 잡혀 있다. 이렇게 브리핑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저당이 설정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럼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거 갚아나갈 수 있죠. 그럼 현재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이에요.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 이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느냐? 임제가 있어요.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까지만 조사하여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실제 피담보 채무액, 현재 남은 금액을 설명할 때는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얘기 아닙니까? 선관주의를 다하라는 얘기는 은행의 조회 같은 거 하라는 얘기죠.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구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은행에 잔존 채무액을 확인합니다. 개공이. 그러면 이거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줘요, 이거. 신용정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결국은 거짓말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같은 거 중개할 때요. 근저당이 잡힌 지가 좀 됐다. 그러면 임차인이 꼭 물어봅니다.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래요? 채권 최고액은 5억인데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냐? 물어봐. 그럼 은행에 조회한 다음에 알려줘야 되는데 임대인 말만 믿고 고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임대인이 만약에 2억 남았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나중에 3억이 남아가지고 임차인이 나중에 이제 보증금을 만약에 날리게 됐다.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러면 개공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실제 피담보 체명은 선관주의를 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손님한테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죠. 임대인이 그러는데 현재 2억이 남았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사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 확 내밀어야지 그냥. 그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거 실제는 절대 확인 설명서에 안 써줍니다. 확인 설명서가 바로 내가 설명했다는 근거 자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과 이것만 이제 딱 기재하고 K은행 요것만 기재하고 이제 많은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실제 피담보 체명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 실제가 나오면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거래인증 금액 브리핑해야 됩니다.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이렇게 이제 브리핑하는데 원래 거래인증 FM 설명은 이거예요. 현재 이 물건의 시세는 얼마다. 매도인은 얼마에 내놓으셨다. 그 다음에 내가 현장 답사를 해봤더니 이 물건은 하도 험하게 써가지고 현재 이 시세가 만약에 10억이었다. 근데 손님이 만약에 10억에 내놨는데 하도 험하게 써가지고 이게 뭐 인테리어 공사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2천만 원 더 들어간다 가정하면 9억 8천 정도가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브리핑하면은 거래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이거 현재 10억이 뭐 한 시세가 10억에서 한 10억 5천 정도 된다. 근데 손님이 10억에 내놨다. 아주 싼 물건이니까 얼른 이거 하셔라. 아주 좋다. 이거. 그러니까 개공한테 사기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무적으로는 거래 예정 금액은 그냥 손님이 내놓은 금액으로 브리핑 나가죠. 일단.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받을 때 손님한테 받을 때 가격을 이제 적정선에서 이제 받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 설명해야 돼요. 이때 금액뿐만 아니고 브리핑 할 때 산출 내역 모두 설명해야 됩니다. 이 금액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브리핑해야 되고 부가세가 있으면 부가세도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 토지이용계 공법상 거래기준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돼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그래서 계약 체결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계약 무효다. 이렇게 브리핑해야 돼요. 그럼 이때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 있죠. 이걸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시설물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파손 여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수도가 잘 나오는지, 배수는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닥면이 지금 이제 개정되면서 추가됐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이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주택이 바닥면이 마루로 된 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마룻바닥이 이 반려동물 왔다 갔다 해갖고 이게 이른바 기스라고 그러죠. 기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흠집이 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실무적으로 문제되니까 바닥면 브리핑 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걸레바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방에 이렇게 보면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몰딩 처리돼 있잖아요. 그런 쪽 아주 강아지가 다 뜯어놓죠, 아주.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바닥면까지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1조 소음 진동 내 환경 조건 설명해야 돼요. 이 환경 조건은 주변 환경이 아니에요. 1조 소음 진동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암기하세요. 1조 소음 진동이 환경이다. 1조량은 어떤지, 소음은 공사장인데 들려오는지, 진동은 지하철 지나갈 때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브리핑하라는 얘기고. 그다음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의 근접성, 입지 조건 설명. 입지 조건이 주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몇 메타 폭을 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은 몇 번 출구에 얼마나 걸리는지. 그다음에 또 시장학교는 얼마나 떨어지는지. 종합의료소는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거 다 브리핑해야 돼요. 이게 입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구린한테 브리핑하니까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설명해야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거 브리핑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무적으로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요. 이게 특히 중과세 되는 거. 그러니까 손님이 주택을 샀는데 이게 별장으로 인정돼 버렸다. 그럼 별장이 돼 버리면 이게 취득세 중과되잖아요. 근데 이런 세율을 놓쳐버리면 개공이 대단히 큰 실수라는 겁니다.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는 실무생으로 봤을 때 세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6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문 직업인의 이 과목 중에 말이에요. 전문 직업인 시험 과목 중에 세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세무사하고 우리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법이 복잡하니까 이제 피하는데 그건 우리 할 일을 지금 현재
제껴놓는 거예요, 지금.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보라,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법무사 시험에 세법이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세법이 40문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생입니다. 그 쓸데없이 그죠? 필요 없는 과목들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세법은 무조건 40문제 내는 게 맞아요. 중개사법도 40문제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근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법 40문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취득 관련과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인데, 세액을 산출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양도 관련 조세도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만 브리핑하면 돼요.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사항이고, 우리 대법원은요, 여기 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브리핑이 나가야 되고, 여기 없는 사항일지라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럼 브리핑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두음자를 따봤는데, 지금 두음자가 기, 권, 거, 수예요. 여기서 끊고. 공, 시, 면이에요. 여기서 끊고. 다음에 환, 지, 세예요. 이렇게 지금 두음자를 따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사항 10가지 암기를 하자는 뜻인데, 기권, 거수에서 끊고, 공시면에서 끊고, 환지세다. 그러니까 이제 두음자 따는 방식은 반드시 리듬을 타야 됩니다. 쉼표가 어딘지를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입니다. 문장은 기권하는 사람은 거수를 하여 공시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겁니다. 환지세란 세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붙인 겁니다. 그래서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로 암기합니다.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사항, 거래증맥, 보수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이 두음자 따는 방식 하는 방식은 어떻게 암기하냐면요.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가 한 문장으로 일단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순서. 그 다음에 이게 떠오른 다음에 기가 뭐지, 권이 뭐지 이걸 계속 떠올려 보는 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꼭 암기해 주시고. 그럼 확인 설명 사항을 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이에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사가 공개할 정보가 있었죠? 공개할 정보. 그러면 공개할 정보 잠깐 다녀올까요? 우리 공개할 정보가 진짜 비슷한지. 자, 그럼 교재 잠깐 앞으로 갔다 오죠. 교재 몇 페이지일까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 교재 166쪽입니다. 166쪽 잠깐 펴보세요. 거기 공개할 정보 있지 않습니까? 공개할 정보가 먼저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지, 제목, 면적, 건축 연도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과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음 2번 벽면 도배 상태 완전히 일치하고 있죠 지금. 공개할 정보에서는 바닥면이 안 들어갔어요. 확인 설명 사항에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설물의 상태예요. 수도, 전기 등 시설물의 상태 일치하고 있고, 다음 네 번째 도로, 대중교통, 수단 등 입지 조건 일치하고 있죠 지금.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역시 일치하고 있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일치하고 있죠. 권리관계 일치하고 있어요. 다만 권리자의 주소등 인적사항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인적사항 정보는 공개해서는 밑줄 쳐져 있죠. 그럼 차이가 발생했죠 지금. 권리관계 설명을 할 때는 소유자가 누군지 설명해야 된다고 했죠. 근저당권자가 누군지 설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공개할 때, 정보를 공개할 때는 전속업자가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네요. 차이가 발생했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사항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빠졌지만 사실 이건 똑같은 거죠. 일치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중개사물의 거래 예정 금액 일치하고 있고요. 및 공시지가 그랬죠? 그럼 공시지가 밑줄 그어져 있죠. 다만 임대차 이유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밑줄 그어져 있죠. 그러면 공시지가는 지금 여기 확인 설명사항에는 명문이 없잖아요. 그죠? 공시지가는 없습니다. 근데 공개할 정보에는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칠판 보시면요.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가 겹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쳤어요.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메모를 했거든요. 그러면 확인 설명사항에는 있는데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는 게 두 개 있잖아 지금. 뭐가 있어요? 수, 세, 이게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수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메모돼 있죠. 수세 제외라고. 그러니까 전속업자가 공개할 정보에서는 수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가지가 밑줄이 그어져 있죠, 지금. 그럼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 네 가지 아니에요? 권리자 인적사항, 공시지가, 수세 네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32회 때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 중 차이가 없는 것을 골라라. 그럼 네 개를 제외한 게 정답이죠. 그죠? 공시지가는 물론 논란이 좀 있어요. 공시지가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건 난이도 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둘의 차이를 꼭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사항을 암기한 주된 이유가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이걸 암기하고 이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할 정보, 이거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또 암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놔야 돼요. 기권, 거수, 공시면 한지서로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럼 확인 설명사항을 다 봤고요. 그럼 뒤로 다시 돌아갑니다. 181조 확인 설명사항을 다 봤고요. 이제 그러면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를 봐야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조문을 다 읽어봤으니까 바로 갑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러면 지금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는 181쪽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돼 있죠? 맨 위에. 그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요, 우리 기업공사는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그러니까 중개 완성 시점은 계약의 체결이 분명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그랬으니까 거래계약서 쓸 때는 당연히 계약의 체결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개 완성 시기는 계약의 체결 시점입니다. 잔금 시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서예요. 이게. 그러면 기업공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언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근데 실무적으로 계약 쓰는 날은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써놓죠. 그리고 이제 손님 오면 이렇게 그저 주민등록증 이제 보면서 인적사항 입력하고 출력해갖고 브리핑한 다음에 이제 교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계약서를 쓸 때 씁니다. 며칠 전에 계약하러 갔더니 말이에요. 아니, 도착했는데 그제서야 이제 계약서 쓰고 있는 거 있죠? 내가 아주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독수리 타법에다가 그냥. 이거 다 미리 써놓죠. 어쨌든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이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했는데 이건 쌍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한테만 하는 거죠. 근데 확인 설명서는 쌍방 모두에게 줘야 돼요. 쌍방 모두에게 주고 그거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얘기는 그거예요.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로 보존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원본 보존하고 있는데 이 전자문서로 보존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확인 설명서를 스캐닝하는 거예요. 스캐닝을 해가지고 PDF 파일로 저장하는 거죠. 컴퓨터에. 이게 전자문서 보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존해야 됩니다. 그럼 보존을 몇 년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3년입니다. 그럼 우리 서류 보존 두 번째 등장했죠.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하라고요? 전속 3년이죠. 확인 설명서도 3년이에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3년간 보존한다.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연자문센터에 보관돼 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전자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나중에 전자계약제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날로그 문서로 도장 여기다 이제 찍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전자계약인데 전자계약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라고 있어요. 이걸 공전소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보관이 바로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보관 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전자계약을 했다면 별도의 보관 업무가 없다. 그러나 원칙 이렇게 3년을 보존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하는데 확인 설명서는 당연히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럼 그 서식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여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쌍방교부 받은 다음에 한 분은 보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이 됐으면 여기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교재 181쪽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서명 및 날인이. 그러면 개업공사는 무조건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서명 및 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잡필을 하고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라는 얘기예요. 엔드죠, 이거. 그럼 이거를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면 틀렸네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잡필, 이름을 정자로 쓰라는 얘기예요. 사인을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정자로 쓰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서명 및 날인이다. 그럼 개업공사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법인은 대표자가 하는 거죠. 분사무소로 하면 그 책임자가 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날라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자가 하면 돼요. 분사무소에서 설명서가 쓰였다면. 그러면 그 개공과 누가 더 해야 되느냐? 개공은 무조건 해줘야 되고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에요. 중개행위를 한 소공. 모든 소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중개행위 한 소공이에요. 그러면 중개행위 했다는 얘기는 확인설명을 소공했다든가 확인설명서를 소공이 작성했다든가 그럼 중개행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공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업공사와 함께 이자도 서명 및 날인을 해줍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를 다 본 겁니다. 이게. 그러면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이다. 그럼 182쪽에 판례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판례들은 이제 후일, 이제 다음 순환부터 정리를 해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확인설명서의 작성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